안녕하세요. 매일 찾는 TV입니다. 오늘은 그 중국 유학에 대한 그 아주 솔직한, 너무너무 솔직한 중국 유학 이야기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유학을 간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있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꼭 가고 싶은 경우도 있고, 참 다양한 이유와 상황들이 참 많은데, 왜 중국 유학을 가야 되는지 그 이유, 그 다음에 앞으로 방향이나 뭐 여러 가지 그 향후의 비전에 대한 또 좋은 중국 유학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10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왜 중국 유학을 가야 되는지, 중국 유학을 가면 어떤 부분에 고민이 많은지, 그리고 중국 유학을 졸업하면 향후의 취업이나 비전이 어떤지에 대한 아주 솔직한 얘기로 중심적으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국내 대학 입학이 쉽지 않은 경우에 사실은 중국 유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너무 좀 솔직하게 얘기했나요? 인서울권 대학 입학이 어려운 경우, 또는 본인의 목표 대학이 있는데 성적이 맞지 않아서 입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적성에 맞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성적에 맞추다 보니까 가야 되는 경우, 또는 합격이 되는 경우, 또 본인이 원치 않는 지방대학으로 가거나 꼭 가고 싶어하는 대학을 선택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재수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학생들이 사실 중국 유학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솔직히 많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뭐 내신 성적도 좋고 학업 성적이 우수해서 오히려 국내보다는 중국 유학을 가고 싶어서 결정을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대부분의 학생들은 국내 인서울권 대학에 입학이 힘든 경우가 좀 많고, 물론 인서울권 대학에 입학이 가능한 학생 중에서는 뭐 중국의 북경대학이나清华대학을 아예 목표로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중국 유학을 선택하게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국 유학은 일단은 국내보다는 입학을 쉽게 좀 할 수 있죠. 그래서 중국 유학을 좀 많이 가고 있고, 그런데 요즘 보면 중국 대학이 예전과 달리 좀 많이 입학을 좀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북경대학은 사실은 되게 쉽게, 아주 뭐 어렵지 않게, 지금 북경대학 입학하는 그 방식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외국인 학생을 쉽게 받아들이고 했던 그런 시절엔 북경대학이 되게 쉽게 입학을 했지만, 요즘은 거의 내신 2등급, 3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열심히 1년, 2년 준비를 해야 입학이 가능한 대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많이 변하고 많이 힘들어졌죠. 경쟁도 치열하고. 그렇지만 그런 좋은 명문대학도 합격의 전략을 잘 짜고 준비를 한다면 사실은 방법도 있고, 또 쉽게 입학을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오늘은 그 방법보다는 전체적으로 중국 대학은 국내 대학보다는 쉽게 입학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 그 메리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중국 유학을 많이 가고 있죠. 또 세 번째로는 사실은 국내 대학 순위보다는 중국 대학 그 순위가, 대학 순위 전체 세계적으로 대학 순위 랭킹에서 보면 훨씬 좋은 대학으로 우리 국내 학생들이 입학이 가능해서 좀 폼나는 대학으로 입학을 하고 싶고, 그러한 학생들이 중국 쪽으로 유학을 많이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 국내 지방대학보다는 중국의 어떤 좋은 명문대학 학벌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유학을 많이 가죠. 그것도 사실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국내 이름 없는 비인기 대학 입학하고 졸업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해서 중국 대학에 좀 유명한 대학, 인기 대학, 인기 또 학과를 졸업해서
대우받고 취업하고 그러고 있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보통 중국 대학은 입학은 쉬운데 졸업이 어렵다라는 건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중국 대학 입학할 때 그 대학 선택을 어떤 대학으로 할 거냐가 아주 중요하고, 또 졸업 후에 취업이 잘 되는 학과를 잘 선택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대학보다는 중국 대학으로 선택을 하고 유학을 가는 것이 훨씬 더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해서 오히려 국내 대학 입학하는 것보다 훨씬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학생들도 사실은 많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들도 많이 들게 됩니다. 또 이제 이번에는 또 네 번째, 해외에서 유학을 하면 졸업 후에 취업이 좀 잘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중국 유학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 말도 맞는 얘기죠. 국내 그 인서울권 대학 외에는 사실은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국내 대기업이나 뭐 중소기업, 좋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국내 대학 중에서 인기 있는 대학, 유명한 대학, 또 졸업 후에 취업이 잘 되는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 위주로 취업들이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대학 졸업한 학생들이 쉽게 들어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말을 잘하고 우리 국내 대학에서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인서울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인재들을 먼저 선호하는 건 또 사실이고요. 국내 지방대학이나 비인기 대학 졸업생보다 사실은 중국 유학이 좋다고 하는 이유가 아까도 설명했고, 또 분명히 또 중국어도 잘하고 우리말도 잘하는 학생들이 취업에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쟁력을 또 잘 키운다 그러면 취업 시장이나 연봉 수준이 처음에는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비전도 사실 있고, 나중에 뭐 국내 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명문 대학을 졸업한다 하더라도 나이가 뭐 40대 초반 중반이 되면 명예퇴직을 해야 되는 국내 기업의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사실 국내 대학 명문 대학을 졸업해도 40대에 명예퇴직을 하면 능력 있는 사람들은 뭐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자기 일을 하고 이런 경우도 많겠지만, 사실은 국내 상황을 보면 개인 사업을 해야 되거나 뭐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식당업을 한다라거나 뭐 이런 그런 개인 사업을 해야 되면서 사실은 되게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이 사실 많아서, 그런 분들보다는 오히려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한다거나 좀 다양한 직업이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외국에서 생활한 경험이나 어떤 중국 친구들이나 해외에서 공부한 친구들하고 연결고리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 유학은 그런 면에서 보면 국내 대학보다는 좀 비전이 많은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학생들이 국내 입시 전쟁에서 탈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주 큰 경우에 중국 유학을 선택을 하게 되죠. 지긋지긋하다고 하는 얘기들 많이 해요. 대학 입시, 국내 대학 입시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고 막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니면 재수를 해야 되냐, 아니면 재수를 한다고 국내 대학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쉽게 입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비전도 없는 대학에 입학할 바에야 차라리 해외로 중국으로 좀 가고 싶어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 중국 유학이 국내에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방향을 못 잡는 학생들한테는 사실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고, 또 글로벌한 감각과 또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서 나름대로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또 사실은 부모님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지내면서 부모님하고 같이 생활했던 것과 다른 어떤 사회성을 또 찾게 되고,
또 외국인 학생들하고 어울리고 대화하고 그들의 문화도 보게 되고 그들하고 조금 불편한 관계도 만들어 보고 또 가까운 관계도 만들어 보고 하면서 글로벌한 감각도 많이 느끼게 되고 또 중국에서 한국어로 수업하는 데는 없잖아요. 중국어 수업을 하든지 영어 수업을 하면서 지내고 그래서 그 대학 생활을 하면서 조금 더 국내와 다른 환경에서 생활한다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어서 중국 유학에 또 이렇게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째, 학생들이 자기가 선택한 대학이나 전공학과를 쉽게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 유학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국에 거의 한 2,000개가 넘는 중국 대학이 있는데 국내 대학 입학하는 방법하고 비교를 한다면 너무너무 중국 대학은 쉽게 입학을 가능해요. 그리고 장학금도 많고 뭐 어떤 대학은 4년 전액 장학금을 주는 대학도 있고 1년 장학금, 뭐 한 학기 장학금, 뭐 입학생들 위주로 해서 장학금을 주는 데도 많아서 국내 대학보다는 입학이나 전공학과 선택이 아주 쉬워서 중국으로 많이 가려고 하고 있죠. 해외 대학은 쉽게 전공 선택이 가능한데 사실은 전공 선택한 이후에는 뭐예요? 자기가 졸업을 해야 되죠. 필수 이수학점을 좀 받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입학할 때 대학 선택하고 전공학과 선택을 정말 잘해야 돼요. 이 부분만 잘 해결이 되고 본인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상당히 비전이 있고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번째, 무작정 해외로 유학이 가면 국내보다는 좀 비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중국 유학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국내 상황에서 막 탈출을 하고 싶고 그리고 어떤 방법이 없고 그냥 짜증나고 어떻게 해야 되나고 하는 학생들한테 사실은 여러 가지 학습 스트레스와 대학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중국 유학이 나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국내에서 재수를 하거나 삼수를 하거나 이런 것도 좋지만 시간적인 고민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국내가 아닌 다른 환경에서 자기도 한번 살펴보고 나름 그 큰 세상에서 살아보면서 호연지기도 기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해외 유학은 꼭 중국이 아니라도 해외 유학은 하나의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기회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무작정 해외 유학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한 번 정도는 고민해보고 좀 심사숙고한 이후에 중국 유학을 가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8번째, 이 외국어를 잘하면 졸업 후에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중국 유학을 선택을 또 많이 합니다. 영어나 중국어를 국내 대학에 졸업을 해서 사실은 잘하기는 너무너무 어렵죠. 국내에서 영문학과, 중문학과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일반 학과 졸업생들이 영어나 중국어까지 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내 대학의 명문 대학 출신들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영어는 영문학과 학생들 못지않게 잘하고 있다는 게 또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 어학연수를 가서 쉽게 언어적으로 뛰어난 실력을 키우기는 사실은 국내 대학 학생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한 학기 교환학생을 갔다 왔다, 1년을 갔다 왔다고 해서도 그 외국어가 금방 이렇게 좀 쉽게 능력이 뛰어난 학생으로 변신하기는 쉽지 않아서 졸업 후에 영어나 중국어를 공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중국 유학이 나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외국어 능력은 있지만 좀 학벌이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는 학생과 아니면 명문대학 출신이고 외국어도 잘하는 학생과 아니면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외국어도 잘하고
학벌도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학생들끼리 경쟁을 해서 취업을 하기 때문에 과연 국내 대학이 좋으냐 해외 대학이 좋으냐에 대한 거는 본인 스스로 생각해보고 어떤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비전이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 해본다라고 하면 중국 유학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그 학비에 대한 부담이죠. 국내 대학보다는 학비에 대한 부담이 좀 국내보다는 저렴하다라고 해서 유학을 많이 가고, 사실은 중국의 북경이나 상해 같은 지역은 국내 대학 학비하고 생활비를 비교하면 사실은 거의 엇비슷한 수준까지 사실은 올라왔어요. 그게 본인들이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돈을 쓰는 학생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본다면 국내보다는 아직 많이 저렴하고 학비도 저렴하고 기숙사비도 저렴하고 생활비도 저렴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꼭 중국의 대도시로 가고 싶은 학생들도 있지만 뭐 대도시가 아니라 지방도시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국내보다는 많이 학비도 저렴하고 또 생각보다 중국이 국내보다는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자본주의 국가보다는 강도나 살인이나 뭐 이런 법적인 구속력이 자본주의보다는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더 강력한 그 치안을 유지하기 때문에 아직은 중국이 뭐 가끔 인터넷 뉴스나 그 해외 뉴스에 보면 좀 황당한 일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뉴스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전체 14억 인구 중에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국내 5천만 인구 중에 좀 특별히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듯이 그런 부분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국내보다는 다른 환경이고 학비의 부담도 더 적기 때문에 중국으로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 이런 경우도 많은데 부모님이 설득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중국 유학을 가는 학생들입니다. 중국은 생각지도 않다가 부모님이 또 국내 대학보다는 중국으로 유학을 가는 게 어떠냐, 중국어도 하고 앞으로 봤을 때 국내에서 네가 원치 않는 대학에 가는 것보다는 중국이 더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학생들이 중국보다는 미국이나 뭐 캐나다로 유학을 가고 싶고 일본으로 가고 싶고 한데 여러 가지 상황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중국 유학이 앞으로 비전도 있고 학비에 대한 부담도 적고 해서 중국이 어떠냐라고 해서 등 떠밀려서 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중국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학생들이 나중에는 좀 선택을 잘 했구나, 부모님이 이렇게 기회를 준 게 오히려 고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학생들도 사실은 많아요. 근데 부모님이 왜 이렇게 중국으로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지 그 이유는 뭘까요? 딱 한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국내에서 사실은 좋은 대학에 입학이 어렵기 때문이죠. 재수, 삼수, 사수를 해서 과연 이게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했고, 그럼 졸업 후에 향후 비전을 봤을 때 국내에서 공부를 해서 어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자녀한테 이럴 바에는 좀 더 넓은 국가, 해외로 가서 좀 글로벌하게 세상도 보고 외국어도 배우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지금은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고 이런 게 더 좋기 때문에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게 좋아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세상을 살아보고 좀 미래 비전을 보는 입장에서는 해외 쪽으로, 중국 쪽으로, 일본보다는 중국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해서 추천을 하고, 학생들도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의 뜻을 따르고 또 본인의 뜻도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중국 유학을 많이 가게 되죠.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국내와 다른 문화 또 역사도 다 경험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직업이 또 생깁니다. 국내에서 보지 못한 직업, 그 다음에 새로운 또 목표가 생길 수도 있고, 국내와 다른 환경 속에서 어떤 걸 느끼느냐에 따라 가지고 본인의 목표와 의지가 변하게 됩니다. 국내 대학에 있을 때는 개인적으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너 뭘 하고 싶어? 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하면 대부분은 아직은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 또는 목표도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대학을 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중국 유학 간다고 그 학생들이 뭐 다른 생각을 가는 건 아니라 중국으로 가서 거기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문화, 그다음에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면서 변화가 되는 거죠.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어떤 목표도 생기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도 알게 되고, 수업을 따라가지 못한다거나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는 학생들이 포기하는 학생도 있지만 다시 기회를 잡아서 다시 내가 중국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늦게 철이 들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중도에 그냥 아예 포기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학생들도 있고, 좀 다양한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학을 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기회보다는 이렇게 좀 해외에서 좀 큰 세상에서 지내면서 새로운 기회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즘 중국 대학 입학이 과거보다는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몇 년 전까지 해도 그렇게 내신 성적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중국어 HSK 성적, 학교 졸업 증명서 정도면 쉽게 입학생을 받아들이고 했던 중국 대학이 최근 1, 2년 사이에 내신 성적을 보는 중국 명문 학교들도, 명문 대학들도 많고, 아직은 이제 지방 대학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내신 성적을 그렇게 많이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새롭게 변화된 게 각 대학별로 보면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중국어로 된 그 자기소개서를 거의 그 서류 전형에서 다 받고 있고, 또 고등학교 학교 교사 추천서도 받고 있고, 또 중국어 면접, 화상 면접을 많이 하죠. 학교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챗이나 뭐 이런 다른 인터넷 환경 속에서 화상 면접이나 전화 면접으로 최종적으로 입학생을 선발하고 있어서 중국 대학 입학이 상당히 좀 어려워졌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입학생을 어렵게 선발한다는 것은 국내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입학이 너무너무 쉽게 받아들일 때보다는 지금처럼 조금 더 어렵게 입학생을 받아들이는 것은 왜 더 기회가 좋을까요? 예전에는 쉽게 입학생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중국 대학은 쉽다, 너무 쉽다, 놀면서 들어가도 입학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한 학기만 하면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고 1년을 못 버티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중국어도 그냥 HSK 뭐 4급 정도 준비해서 그냥 입학을 하고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국내 대학 입학하는 것처럼 입학하면 어떻게 되겠지, 뭐 수업하다 보면 중국어도 들리고 중국어 쓰기도 할 수 있고 작문도 할 수 있고 회화도 할 수 있고 뭐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했다가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 대학들이 작년, 올해, 아마 내년은 더 어렵게 볼 거라고 생각하면 입학 전에 충분하게 그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고 간다라고 하면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또 미리 입학 전까지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입학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 있고, 오히려 더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중국 유학이 점점 더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학하면 자동으로 중국 대학을 졸업할 가능성이 사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입학의 기준이 더 높으면 높을수록 중국 유학의 비전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중국은 그 3월부터 시작해서 한 6월 정도까지는 대학 입학 원서를 대부분이 받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입시 요강이 조금 달라서 뭐 3월 어떤 학교는 2월 정도 3월부터 받는 학교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면 중국 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각자 원하는 중국 대학에 입학 원서를 만약에 넣고 싶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중국어 HSK 공인 성적이 최소한 입학 한 달 전에는 시험을 쳐서 합격 여부가 결정이 나야 그 입학 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월 달까지 입학 원서를 받는 학교가 있다. 그 학교에 내가 대학에 입학 원서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HSK 시험은 매달 시험을 치죠. 한 달에 한 번, 많은 경우는 한 달에 두 번인데 대부분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을 치죠. 그럼 3월 달에 시험을 쳐서 최소한 합격이 돼야 4월 달에 입학 원서를 쓸 수 있는 거죠. 4월 달에 입학 원서를 넣으려면 5월 달 같은 경우는 최소한 4월 달에 합격을 해야 된다는 거고 물론 뭐 중국어 HSK 5급을 미리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훨씬 유리하죠. 본인이 입학할 수 있는 대학은 언제든지 여러 군데 뭐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뭐 여섯 군데 자기가 쓸 수 있는 만큼 입학 원서를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좀 문제는 아직 중국어 준비가 아직 안 된 경우나 아직 시작을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학생들은 아직 그 중국어 준비가 안 된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중국어 시험 공부를 해야 되고 HSK 시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입학 원서를 써야 되고 최소한의 중국어 성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되는데 매년 뭐 9월 달에 입학을 한다니까 지금 학생들이 아직 뭐 시간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되게 그 시간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고 지금 당장 준비를 해도 쉽지 않다라는 거.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자기소개서 준비도 해야 되고 중국어 면접 준비도 해야 되고 학교 가서 교사 추천서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빨리 만약에 중국 유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좀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대학 선택도 하고 전공 선택을 좀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신이 만약에 학생들이 좋지 못하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정말 그 중국 대학 입학에 대한 전략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신이 좋지 못해도 중국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대학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착각을 많이 해요. 내신이 좋지 못해도 중국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명문 대학도 많고 좋은 학과도 많으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중국 유학을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무작정 그냥 중국 명문 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광고글이나 그런 생각으로 쉽게 입학 원서 쓰고 합격했다라고 그냥 너무너무 좋아서 놀다가 대학에 입학을 하면 거의 10중 8구 한 학기 아니면 1년 후에 다 국내로 귀국을 합니다. 중국의 명문 대학들이 공부 안 한 학생도 졸업을 시키는 학교는 없습니다. 대학 입학해서 중국어도 못 알아듣고 작문 실력도 안 되고 중국 학생들과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또 과제물도 제출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중국 대학을 어떻게 졸업합니까? 특히 본인이 내신이 좋지 못하고 공부에 대해서 열정이 없는 학생들은 중국의 대학을 잘 선택을 해야 되고 전공 학과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아주 많이 그 실수하는 경우가 국내 대학에 좋은 인서울 대학도 아니고 좋은 학교를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중국에 좀 이름 있는 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폼생 폼사라고 하죠. 폼나는 대학에 입학을 한다라는 그 착각 속에 입학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방법에 따라서 계속 입학 원서 쓰고 합격만 하려고 하죠. 그게 가장 바보 같은 가장 잘못된 중국 유학의 전형적인 실패 요인입니다. 절대로. 그건 입학을 할 때 잠시 동안의 기쁨 그리고 그 이후에는 대책, 대안, 본인의 인생이 망쳐지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적성에 맞는 학교, 그다음에
본인의 능력으로 충분히 졸업이 가능한 학교, 그 다음에 졸업 후에 취업이 잘 되는 전공 학교나 학과 출신들, 또 한국 학생보다는 해외 학생들과 좀 많이 어울리는 전공학과도 선택을 하고, 만약에 대외 한학과를 선택한다면 중국어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영어도 할 수 있는 그런 학과를 선택하는 게 또 좋고, 만약에 중국어만 열심히 해야 되는 대외 한학과라고 한다면 외국인 학생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대외 한학과를 선택하는 게 좋고, 아까 얘기한 대로 중국 유학이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이 예전보다는 많이 힘들어지고 많이 어려워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많이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분명히 자기가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학에 대한 비전이 있고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공부 못한다고 평생 공부 못한다고 해서 뭐 좋지 못한 대학을 가고 저 학생들 뒷전에 서서 조금 뭐라고 하나요,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불편하게 세상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공부 못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예전에 과거에 공부를 못했지만 앞으로 미래 더 공부를 잘할 수 있고 더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유학생이 될 수 있고, 국내 대학에 졸업한 학생보다 더 비전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첫 번째 도전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 도전한 만큼 좋은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20대 나이에 기회가 오지 않으면 30대, 40대 가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또 돈을 벌어야 되는 시간이 있고, 또 지금 고민하고 방황해도 괜찮은 시기가 있고, 고민하고 방황하면 많이 힘들어하는 또 시간이 있습니다. 20살, 21살, 22살 그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때는 뭐 한 해 일찍 갈 수도 있고 한 해 늦게 갈 수도 있고, 뭐 또 실패도 할 수 있고 다시 도전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20대의 나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중국의 명문대학 쪽으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한 1년, 2년 정도 준비해서 유학을 결정하면 아주 좋은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내신이 좋지 못하다고 하면 그러면 자기가 가장 하고 싶어하는 적성 분야에 맞는 전공학과, 대학을 선택하는 게 좋고, 이런저런 뭐 생각도 없고 그냥 어떤 적성도 특별한 게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면 외국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대학이나 학과를 선택하는 게 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도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기회를 잡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국내 대학 졸업생들보다 비전이 높고 자기 자신이 새로운 감각을 익히고 사회에 나와서도 꼭 뭐 취업만이 목표가 아니라 자기 사업을 한다라거나 그 중국 학생들과 같이 어울려서 뭔가 새로운 창업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뭔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한국 문화를 중국에 알리는, 중국에 가서 뭔가 사업을 하거나 어떤 취업을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선택지를 중국 유학생들은 가능하기 때문에 입학과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방법을 잘 찾는다면 훨씬 더 좋은 앞으로 미래 비전을 볼 수가 있고, 지금 국내보다는 해외 쪽으로 유학을 가는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중국 유학생들이 개인적으로는 국내 학생들보다는 분명히 더 미래 비전과 기회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내 학생들, 국내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국내 대학 졸업한 뛰어난 인재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뭐 평가절하하는 건 아니고, 근데 혹시라도 국내 대학 입학을 할 수 있는 좀 성적이 좋은 학생들, 조금 내신이나 수능 성적이 좋은데 중국 쪽으로
유학을 가겠다라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해보라고. 정말 열심히 해보라고. 중국에 가서 좋은 비전이 있다. 국내 대학에 꼭 국내 대학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중에서 중국으로 유학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 조기 유학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꼭 조기 유학이 아니라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고 방법을 잘 찾고 전략을 잘 찾는다라고 하면 중국 대학에 좋은 학교도 입학하고 취업이 잘 되는 학과도 졸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너무 좀 솔직한 중국 유학에 대한 얘기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은 중국 유학이 절대로 스페어 유학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국 유학은 국내 대학보다 솔직히 말해서 졸업이 더 힘듭니다. 입학은 국내 대학보다 훨씬 쉽지만 졸업은 국내 대학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훨씬 어렵게 중국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국내 기업에 취업을 못한 학생들이 또 아주 많아요. 이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면 중국 유학이 비전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학생들은 전략 전술을 잘못 본 거죠. 중국 대학 입학할 때부터 어떤 목표도 없고 그냥 중국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했다가 열심히 그냥 졸업만 하면 어떻게 되겠지, 중국어만 잘하면 뭐 국내 취업은 잘 되겠지라고 해서 이렇게 졸업한 학생들이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 유학을 생각을 했다면 대학 선택과 전공학과 선택과 그다음에 자기 앞으로 비전을 봤을 때 어떤 직업을 가질 건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면서 진로를 선택을 한다면 아주 그 밝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고 또 새로운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쉽지 않지만 노력을 하면 가능하고 방법도 있고 분명히 비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